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김주먹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김주먹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김한태. 2000땡년군번으로 경기도의 모사단 정비대에서 복무했다. 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로 우리 집안은 국가유공자 집안이다. 신검 때 사구체 신염으로 인해 4급 공익 판정. 국가유공자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있어 차마 공익을 갈 수 없기에 무조건 현역으로 보내달라고 우겼고 현역 판정을 받게 된다. 뒤늦게 현역 판정에 후회하던 나는 운전병이라도 지원해서 가겠다는 생각에 특기병에 지원하려고 했지만 운전병은 이미 마감. 남은 건 공병 장비 수리병밖에 없기에 그거라도 지원해서 2달 후 입대하게 된다. 육군훈련소 첫날 저녁 식사 후 쉬고 있는데 우리 소대를 담당하는 일병 조교가 나를 불렀다. 조금은 걱정되는 마음으로 일병 조교를 따라 막사 뒤로 갔다. 모자를 벗으며 물어보는 조교.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그 조교는 나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단짝이었던 박진호. 진짜 몇 년 만이지. 정말 반가웠다. 내가 짬이 좀 비리비리해서 크게 도와줄 건 없고 진호는 밤마다 한 번씩 와서 살며시 내 주머니에 몽쉘, 초코파이, 마이쮸 등등 다양한 간식들을 넣어주고 정말 많은 편의를 봐주었다. 나의 운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훈련소 2일차 진호를 따라 빨래건조대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소대장님이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야, 한태야, 나 모르겠냐? 우리 부모님께서는 내가 초등학교 때 동네에서 조그만 호프집을 운영하셨다. 당시 대구에서는 삼촌을 아지야라고 불렀는데 호프집에서 알바하던 형에게 아지야라고 부르며 따랐었던 기억이 난다. 그 형이 바로 소대장님이었던 것. 아버지께서는 전세금도 빌려주셨고 어머니께서는 항상 쌀과 반찬을 챙겨주시며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다고. 소대장님은 앞으로 훈련소 생활 편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실제로 훈련에서 정말 많은 편의를 봐주셨다. 당시 훈련소 동기들에게는 참 미안하지만 행군이나 먼 곳을 걸어야 하는 훈련은 소대장님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했고 이런저런 환자 핑계로 열애도 참 많이 했다. 당시 옆 소대에 살인미소로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내가 저 연예인보다 더 특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연예인분은 정말 열애 없이 열심히 훈련하셨던 것으로 기억한다. 남들은 대부분 신교대에서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74kg이었던 내 몸무게는 훈련 마칠 즈음 오히려 11kg이나 증가 85kg까지 늘어나게 된다. 소대장님과 박진호는 육군훈련소 조교를 강력하게 추천했고 나 역시 조교를 하며 소대장님과 진호 밑에서 꿀 빨고 싶었지만 하필이면 특기병이라 어쩔 수 없이 빽과 꿀이 넘치는 육군훈련소를 뒤로하고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된다. 후반기 교육은 당시 훈련병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곳. 첫날 PX에서 이것저것 왕창 사 먹었는데 그날 저녁 너무 많이 먹었나 배가 아프기 시작. 정말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밀려와 급히 의무대로 실려갔다. 맹장이 터졌다고. 그렇게 후반기 교육 입소하자마자 국군 수도병원에서 맹장 수술을 받았고 기수가 밀리는 바람에 3주간 병원에서 대기. 다음 기수와 함께 3주간의 후반기 교육을 받고 경기도의 모사단 정비대로 배치받게 된다. 그렇게 생활관에 배정받고 앉아있는데 일과를 마친 병장 5, 상병 2이 들어오며 상병 중 한 명이 아이씨빵 또 신병이야. 상병 2 들어오고 뒤따라 이등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 내가 있던 소대에는 신병이 한동안 안 들어오다가 최근에 우르르 들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내 군대 운빨이 여기서 또 터진다. 맹장 수술 때문에 거의 한 달 반이나 지나고 자대에 왔기에 앞에 온 이등병 6명보다 내가 선임이었던 것. 병장 5명에 현재 휴가 중인 상병 마로봉 1명, 그리고 상병 2호봉 2명. 이 둘이 내 맞선임이다. 우리 소대 선임들은 물론 다른 소대 선임들까지 나에게 군생활 개폈다고. 당시 내가 자대에 가던 시기가 유격 시즌이었는데 후반기 한 달 반 덕분에 내가 갔을 때 이미 유격 훈련 종료. 거기다가 가자마자 6명의 후임. 여기서 믿기 힘든 일이 또 하나 있었는데 6명의 후임 중 1명이 내 고등학교 친구였던 유성호.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성호 말에 의하면 휴가 간 상병 마로봉이 우리 고등학교 선배라고. 훈련소부터 자대까지 이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상병 마로봉 선배님은 고등학교 후배인 나와 호성이에게 갖은 특혜를 베풀어 주셨고 진짜 이보다 더 꿀빠일 수 없는 군생활이 펼쳐진다. 자대 오고 난 후에도 한두 달 단위로 후임들이 계속 들어와 힘든 작업을 나가본 적도 없고 공병 장비 특기병도 너무 많아서 뭐 내가 할 게 없었다. 선임들과 소대장님 심지어 중대장님까지 나를 보며 놈팽이 땡보시키라고 부를 정도로 내 군생활은 정말 한가했다. 입대 당시 몸무게가 74kg, 신교대를 거치며 85kg, 내가 일병을 달았을 무렵에는 90kg를 찍었으니 뭐. 오죽하면 중대장님께서 너는 일과 시간에 할 게 없으니 운동이나 하라며 운동을 시키실 정도. 그렇게 군 파라다이스를 즐기다 상병 휴가를 갖고 복귀할 때쯤
신병이 한 명 들어오게 된다. 이 신병 또한 같은 고등학교에 나이 또한 동갑이라고. 마투임 녀석이 빨리 와보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이야 이게 뭔 일이냐 무슨 동창회 하냐? 신병에게 선물로 줄 싸제 전투모 하나 사서 몇 시간 일찍 부대에 복귀해 생활관에 들어갔다. 아는 얼굴인가 싶어 신병을 봤는데 이 녀석은 이강훈. 내가 사는 지역에서 주먹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일진.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동급생은 물론 학교 선배, 선생님들까지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녀석이라 아무리 군대에서 계급이 왕이고 내가 실세지만 무서웠다. 만약 내가 강훈이에게 함부로 대하면 내 뒷조사를 해서 전역하고 누군가를 보낸다거나 내가 학교 다닐 때 아무것도 아닌 밥이었다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분명히 한두 다리만 건너면 나에 대해 알아낼 것이고 군대에서 대장놀이 한다고 얼마나 우습게 볼까. 만약 수틀리면 들고 일어나 다 두들겨 팰 수도 있는 놈이다. 그래서 나는 일진 이강훈에게 대면대면 그냥 잘해주지도 갈구지도 않고 정없이 대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녀석 일도 잘하고 말도 너무 잘 듣고 무엇보다 선우임과의 사이가 너무 좋았다. 군생활 진짜 잘하네. 그래서 몇 달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나와 마투임 유성우 그리고 이강훈 이 셋은 정말 친하게 지내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싸지방에서 싸이월드 이리저리 보고 있는데 강훈이가 내게 말을 걸었다. 이제 저녁 날도 얼마 안 남으셨으니 제가 여자친구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당시 강훈이의 싸이월드를 보면 예쁜 이성들이 정말 많았고 그래서 강훈이의 인맥과 인기를 내심 부러워했었다. 존심에 거절할까 하다가 고등학교 이후 여친을 사귄 적이 없기에 못 이기는 척 정해주겠다면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10kg 감량 시 원하시는 이성과 전화통화, 20kg 감량 시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까지 소개팅. 무한 소개팅? 강훈이는 평소 장난치는 걸 안 좋아하고 자신이 한번 뱉은 말은 무조건 지키는 녀석이다. 그래서 저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하긴 너무 편해서 몸무게가 세 자릿수로 넘어가긴 했다. 강훈이가 보기에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던 듯. 어차피 살 빼면 건강에도 좋으니 꼭 이성을 소개받는 것보다는 나를 위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다. 진짜다. 내 건강을 위해. 그날부터 나는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식사는 평소의 반, 냉동식품, 라면은 절대 먹지 않았고 일과 시간에 특별히 할 게 없으면 연병장을 뛰거나 소대 뒤에서 팔굽혀펴기, 턱걸이 등등 진짜 열심히 운동했던 기억이 난다. 내 건강은 소중하니까. 그렇게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나자 세 자릿수였던 몸무게가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고 약속한 대로 강훈이는 내게 어떤 분의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다. 그렇게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종이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차례 울린 뒤 들리는 발랄한 목소리.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 강훈이 소개로 연락드린 친구 김한태라고 합니다. 얼마나 떨었던지 여자를 소개받은 적도 처음이고 겉으로는 센 척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후임들에게 조언도 받았다. 다행히 여성분께서 잘 리드해 주셔서 15분이라는 긴 통화에 성공. 너무 긴장해서 덜덜 떨며 한 통화라 뭐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 후 두어 번 더 통화를 하며 더욱더 친해졌고 마지막 통화에서 다음 주 면회 오겠다고. 여길 온다고? 대구에서 경기도까지 통화 몇 번 해본 나를 보겠다고 올라오겠다니. 그렇게 면회 하루 전 강훈이와 함께 미리 면회 신청을 하고 후임들과 수십 번 시뮬레이션도 하며 너무 떨려 잠도 설쳤다. 그렇게 그녀가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면회장으로 내려가 그녀를 처음 본 순간 우와, 연예인을 닮은 외모에 패션 센스는 또 얼마나 뛰어난지 정말 첫눈에 반한다는 게 이런 말이구나 싶었다. 오죽하면 면회장에 있던 후임들 간부님들께서 연예인이냐고 물어보실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다. 강훈이는 인사 정도 하고 10여 분 뒤 센스 있게 퇴장. 어찌나 얘기가 잘 통하고 대화가 즐겁던지 그날 그 하루가 꿈처럼 느껴지고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강훈이 선임이니까 강훈이 얼굴 봐서 의리로 내 비위를 맞춰준 게 아닐까? 하긴 이런 예쁜 여자가 나를 만날 일은 없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 자존감이 뚝 떨어졌다. 그래서 그 면회 이후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2주 정도 흐르고 어느 주말 갑자기 누가 면회 왔다고 해서 대충 빨리 환복하고 면회장으로 가보니 그녀였다. 나를 본 그녀는 화가 잔뜩 난 상태로 나를 몰아세웠다. 아니,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편지도 하고 전화도 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하네. 그렇게 혼나고 그녀가 싸온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와, 살면서 이렇게 예쁜 도시락은 처음 받아본다. 비타민 챙겨 먹으라며 하트캡 모양의 레모나까지. 이야기하면서 들었는데 학창시절 실제로 배우 준비생이었고 CF도 4편이나 찍은 아역배우 출신. 그렇게 그날도 잘 대화하고 생활관에 돌아와 후임들에게 말을 하니 그 여성분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고 강훈이 역시 내게 잘해보라며 응원해 주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예쁜 여자가 왜 나를? 말도 안 돼. 이건 저 일진 출신들이 나를 가지고 노는 게 아닐까? 나를 두고 뭐 내기 같은 걸 하는 건가? 그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고 꼭 연락하라고 했지만 그날 이후 또 연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저녁 날이 다가왔고 중대장님, 소대장님, 행보관님 그리고 타 소대원들까지 나의 저녁을 축하해 주었다. 중대장님께서 차로 터미널까지 태워주신다고 해서 함께 나가려는데 그때 갑자기 강훈이가 뛰어와 화를 냈다. 이제 아저씨 아닙니까? 혼자 가십시오. 아, 이제 선임 아니다 그거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네. 서운한 마음으로 그렇게 터벅터벅 위병소를 지나는데 위병소 앞에 서 있던 외제차가 경적을 울렸다. 차문이 열리고 꽃다발을 들고 내리는 그녀. 야, 김한태, 저녁 축하한다.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봐. 싸늘한 그녀의 표정. 얻어 터지고 싶지 않으면 차를 타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나는 저녁날 그녀의 차를 타고 장장 5시간 동안 경기도에서 대구로 오게 된다. 오면서 그간 왜 연락을 안 했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이실직고 했다. 그러자 깔깔 웃으며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손살에 쳤고 사실 소시적에 강훈이와 같은 소위 대가리로 좀 놀긴 했다고. 그렇다고 누굴 괴롭히거나 나쁜 짓 같은 거 안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강훈이가 처음 나를 소개할 때 정말 좋은 선임이자 친구가 있는데 대화 스타일이 너와 정말 잘 맞을 것 같고 둘이 닮은 점도 많다며 내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 후에도 중간에서 내 상태에 대해 일일이 보고하고 알려줬더랬다. 대구로 가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마치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소지섭 대사처럼 나랑 사귈래? 나랑 친구할래? 라고 말하는 그녀. 그래서 나는 조용히 사귀자 라고 대답했고 전역하는 날 그녀와 1일이 됐다. 그렇게 나와 그녀는 9년간 이런저런 많은 추억을 쌓았고 결혼에 꼴이 난다. 이런 와이프를 만나게 해준 강훈이와는 지금도 둘도 없는 베프로 잘 지내고 있다. 술자리에서 내 군대 얘기를 하면 다들 주작 아니냐면서 못 믿는데 그럴 때마다 강훈이 그리고 마투임 성우 와이프를 내세워 사실 확인을 시켜주곤 한다.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이 이야기를 한번 사연으로 정리해서 보내보라고 권유. 이렇게 보내본다. 충성! 재밌게 보셨습니까? 매번 5인용 데뷔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고마운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 추천드리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다. 5인용 데뷔 장석조 감독의 신작 축복소녀가 바로 그것인데요. 자극적인 것만이 살아남는 유튜브 생태계에 어울리지 않는 순수 낭만 애니메이션으로 우리 구독자분들 중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시간 날 때 꼭 시청해보세요. 장석조 감독이 최선을 다해 제작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참고로 제가 여주인공을 담당했고요. 좀 부끄럽지만 저 역시 최선을 다해 녹음했습니다. 여기 위에 재생 목록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